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한여름 뙤약볕이 내리쬐는 궁궐 마당 한가운데 낡고 커다란 뒤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나라의 왕세자가 갇혀 있죠.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현존하는 왕이 내린 명령에 의해서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둬 굶겨 죽인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는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실화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세자는 정말 기록처럼 용서받지 못할 미치광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었을 뿐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극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숨겨진 진실을 다각도로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놀랍게도 가장 완벽한 기대감 속에서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 왕세자 이선을 향한 영조의 사랑과 기대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영조는 직접 아들의 교육에 나서며 경복궁의 한 정각에서 어린 세자와 마주 앉아 경전을 가르치곤 했죠. 어린 세자는 그 기대에 부응하듯 놀라운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어려운 글과도 막힘없이 해석해내 주변의 신하들을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영조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흐뭇해하며 자신이 이루지 못한 완벽한 군주의 꿈을 아들이 대신 이뤄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세자의 비범함은 날이 갈수록 빛났고 영조의 기대치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 시기만 해도 부자 사이의 비극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대가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시간이 흘러 세자가 15살이 되던 해 영조는 아들에게 대리청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세자를 다음 황제로 공식 인정하고 실무 경험을 통해 유능한 군주로 키우려는 영조의 깊은 뜻이 담긴 결정이었죠. 대리청정 교지가 내려지는 날 궐안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어린 세자는 무거운 용포를 입고 대신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의 기대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선 완벽주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세자의 모든 결정 하나하나에 사사건건 개입했고 자신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가차없이 질책을 퍼부었습니다. 세자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으면 영조는 그것이 최선이냐며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고 세자는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명했던 아이는 아버지의 날선 시선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불안한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대는 점차 압박으로 변했고 부자 사이에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리청정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살얼음판과도 같았죠.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세자가 이 노련한 정객들을 이끌고 국정을 운영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정사를 돌보려 애썼지만 그의 결정은 사사건건 당파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조정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세자는 그 한가운데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고립되었습니다. 밤늦도록 홀로 서류더미에 파묻혀 정무를 보는 세자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아버지는 오히려 가장 냉정한 감시자가 되어 그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영조의 불신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자신과 다른 정치적 노선을 걷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고 세자 주변에 소론계 신하들이 모이는 것조차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때때로 영조는 멀리서 세자를 향해 차갑고 의심 가득한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자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죠.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었지만 사도세자에게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궁궐 깊숙한 곳, 자신만의 처소에서 홀로 고뇌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밝고 총명했던 왕세자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깊은 우울과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는 완전한 고립감은 그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과 고립감은 사도세자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점차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갑자기 옷을 입지 못하는 의대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이유 없이 궁인들을 해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기행을 일삼았다고 하죠. 어두운 밤 세자의 처소에서는 칼 그림자가 종이 창문에 비치기도 했고 그곳을 지나던 궁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끔찍한 변화를 눈앞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궁궐 전체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파국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나경원의 고변 사건이죠.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형조의 익명의 투서를 넣어 세자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고발한 겁니다. 그는 세자의 비행 10가지 이상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왕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밀고 서찰이 영조의 손에 들어간 순간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미 세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영조에게 이 고변은 아들의 모든 행동을 역모의 증거로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 고변의 배후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영조가 아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는 점이죠. 영조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한나라의 왕으로서 왕실의 기강과 종묘사직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아들을 자기 손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비통함 사이에서 그는 끔찍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전 회의를 주재하는 영조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하들은 왕의 입에서 어떤 명이 떨어질지 몰라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간의 고뇌 끝에 영조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왕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가두라는 참혹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분노에 찬 아버지가 내린 감정적인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세자를 역적으로 몰아사사할 경우 그의 아들, 즉 왕세손, 훗날의 정조까지 역적의 자식이 되어 왕위를 이을 수 없게 됩니다. 영조는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 세손을 지키기 위해 아들 한 명을 희생시키는 지독하게 냉정한 정치적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궁궐 마당에는 커다란 뒤주 하나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한여름의 태양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렸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조의 명령에 따라 사도세자는 뒤주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영조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결국 세자는 거친 손길에 이끌려 비좁은 뒤주 속으로 억지로 갇히게 됩니다. 육중한 나무 뚜껑이 닫히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채워지는 순간 한 시대의 비극은 완성되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어린 세손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아버지를 살려달라 울부짖었지만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8일간의 끔찍한 시간이 흐른 뒤 뒤주 속의 세자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의 고뇌와 세자의 절규, 어린 세손의 눈물이 뒤섞인 이 비극적인 순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슬픈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이 비극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